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혜서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청와대에서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 참 조용히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 밑에 국민소통수석이라고 하는 박수현 수석이 자꾸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내놓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20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여러분들 이거 오랜만에 들으시지 않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이 정책에 대해서 코로나 시대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정책이다.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야 할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직도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박주현 수석?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세계적으로 족보 있는 정책이라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인데,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이 안 나온 게 여러분들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꽤 들어본 지 오래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나오지 않는 말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북한 비핵화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부터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인가 비핵화란 말 자체가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언제 나왔을까? 한번 그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상당히 안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K방역 얘기도 이제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런 식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런 식인데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기억에서 없어질 수도 있을까봐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한 이후에 직후부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걸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이 소득주도 성장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인위적인 임금 인상 등을 통해 갖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촉진하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게 한다. 이런 이론이라고 해야 될까? 망상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일부 비주류 경제학자들이 내놨던 주장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문재인 정권이 국가적인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급격한 인위적인 정규직화,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보조금 지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거 결국 다 세금 쓴 거 아닙니까? 혈세 낭비한 거 아닙니까? 국내외 다수의 경제학자가 근거 갖고 전제가 잘못된 주장이고 망상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내수시장 위축 소득분배 악화 이런 여러 부작용 이미 벌써부터 예견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 이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일방적으로 추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외면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의 이런 지적을 갖다 비판을 갖다 외면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 결과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주현 수석 뭘 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하지 않는 소주성, 국민 대다수가 문제라고 여겼던 소주성을 갖다가 국민소통수석이라고 하는 자가 실패라고 낙인 찍지 말라. 앞으로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박수현 수석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가지고 국민을 향한 진심, 소통의 본질 운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이게 과연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 국민소통수석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겁니다. 박수현 수석 왜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다고 낙인을 찍는가? 이렇게 반박 또는 항의를 했는데 항변을 했는데 낙인을 찍은 게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했다는 게 전문가는 물론 우리 국민의 중론입니다. 중론. 낙인을 찍는다는 거는 아니 뭔가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단했다. 미리 단정해가지고 실패했다. 이렇게 하는 게 낙인을 찍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의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이 지난 5년 동안 눈으로 봤고 몸으로 겪었고 우리 국민의 지갑 두께가 그걸 보여주고 있고 통장 잔고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패했다고. 근데 그게 무슨 낙인입니까? 지난 5년 동안 충분히 겪었다 그겁니다. 지난 5년 동안 쌓인 데이터상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인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족보 있다고 강조했던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했다. 이게 바로 우리 국민들의 중론이다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낙인 찍지 말라고 국민소통수석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 그겁니다. 박수현 수석,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 소득을 올리고 사회 안전망과 복지를 확대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중장기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우리나라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담대한 정책 비전으로 기획된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온라인상에 이렇게 떠돌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 타이슨 옛날 그 미국 복싱 선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 타이슨이 했다는 얘기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말처럼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발상 자체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아니 현실에 발을 디디지 않은 망상 같은 정책, 망상 같은 이론, 망상 같은 주장이 어떻게 실현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결과가 만약에 처참하다고 한다면 그 집행에 들어간 세금을 생각한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우리 국민의 고충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정권의 인사들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하던 소주성을 운운해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운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 그겁니다. 그리고 박수현 수석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한국 경제 패러다임은 낙수 효과에 의존한 성장 모델이었다. 이는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의 불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 등을 낳았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로의 이행을 천명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했다. 또 일부에서는 족보도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주창한 포용성장 개념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 예전에도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계속했었고 전문가들은 그거 아니다. 너네가 잘못 알고 있다. 제발 좀 똑바로 현실을 지키라. 이렇게 꼬집었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렇게 부연하는 건 시간 낭비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IMF가 OECD에서 뭐 포용 성장이 어쨌니 저쨌니 했다? IMF가 2015년에 그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기존의 낙수효과로 전체 GDP가 증가한다고 해도 저소득층 소득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IMF는 이 해당 보고서에서 뭐라 했냐면 소득 불균형 확대가 성장과 거시경제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준다.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을 유지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어떤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고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을 두텁게 해야 국가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이게 소득주도 성장을 옹호했다는 주장으로 이게 변질이 될 수가 있습니까? IMF도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안정과 성장을 위해 양극화 완화와 저소득층 소득 증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일종의 조언일 뿐이었는데 성장과 무관한 인적 임금을 급등시키라고 했습니까? IMF가 그런 조언을 한 바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라겠습니까? 없습니다. 보조금을 무차별 살포하라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이 세계 각국도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서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그 대가를 함께 나누는데 중점을 둔 게 바로 포용적 성장이고 이 포용적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문재인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인위적으로 소득을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이런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 소득주도 성장이 세계적 추세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박수준 수석 지금 IMF 얘기인데 IMF는 그런 주장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OECD 또 어떻게 했냐? 이 OECD 관계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습니다. 박수준 수석 주장과는 전혀 다릅니다. 2018년 7월 28일 타르한 페이지오 글루 IMF 아시아 태평양국 과장은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가지고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 한국 경제 기초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OECD 랜들 존스 OECD 한국경제 담당관도 최저임금 인상이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 분야의 최저임금 이 선에서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취약계층 아닙니까? 저임금 근로자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고용을 약화하고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고 또 2019년 5월 IMF가 뭐라 했냐면 한국 정부와의 2019년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노동 생산성 그러니까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인위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에 갖다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경고를 했었고 노동 생산성과 연동하라고 권고까지 했는데 언제
무슨 IMF와 OECD에서 주창한 포용성장 전혀 다른 겁니다. 박수현 수석이 얘기한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과 이 IMF와 OECD는 전혀 다른 내용인데 아직까지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없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막 이런저런 주장을 해대고 있는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IMF와 OECD는 우리나라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문재인 보유국의 소득주도 성장 실험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그겁니다. 그리고 또 박수현 수석 무슨 노동소득 분배율, 그 다음에 저임금 근로자 비중,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 했냐면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2017년 이후 소득 격차가 일관되게 완화됐고 다양한 불평등 지표 역시 개선됐다. 소득주도 성장을 실패로 단정짓는 주장은 재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대체 어떤 지표를 다 살펴봤길래 그렇습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득 격차가 일관되게 완화됐고 여러분들 소득 격차와 관련해 가지고 봐야 될 지표가 뭐냐면 이겁니다. 문재인 정권 기간의 소득 분위별 자산 증가 격차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기간과 문재인 정부 기간 소득 분위별 순자산 증가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소득 1분위, 그러니까 소득 1분위라는 거는 소득 하위 20%를 얘기합니다. 5분위는 상위 20%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순자산 증가율은 21.6%, 소득 2분위는 15.7%, 3분위는 15%, 4분위는 12.3%, 5분위는 7.5%. 그러니까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21.6%였고 소득이 가장 높았던 5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5.7%, 7.5%. 언제 박근혜 정부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이 양극화가 완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먼저 사람 중심 경제 어쩌고 저쩌고 했던 문재인 정권 기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소득 1분위 가구의 순자산 증가율이 8.9. 박근혜 정부 때는 21.6%였던 순자산 증가율이 1분위의 순자산 증가율이 문재인 정권 기간에 8.9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쭉 보겠습니다. 5분위 박근혜 정부 때는 7.5%였던 5분위의 순자산 증가율이 문재인 정부 때는 17.5% 기록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심화됐고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소득 격차가 완화됐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뭐가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완화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 그러니까 이 임금 격차는 대기업 근로자 임금이 100일 경우에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의 그 비율로 표시하는데 이 통계청의 대중소기업 경영 비교 현황에 따르면 2017년은 이제 뭡니까?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황교안 대통령 대행 체제에서 이미 예산이 짜졌고 상반기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하반기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 2017년 결과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최신 통계치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2017년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56.2%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2017년, 18년, 19년, 20년, 4년 차 2020년 재작년이 됐습니다만 2020년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57.8% 이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에 대기업 근로자가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56만 2천 원을 받았는데 임금 격차가 완화됐다고 주장하는 박수현 수석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문재인 정부 기간에는 2020년 기준으로 대기업 근로자가 100만 원을 받는다면 중소기업 근로자가 57만 8천 원을 받는다. 얼마가 늘었습니까? 그러면은 16,000원 늘었습니다. 16,000원 늘었습니다. 1.6%포인트. 이거를 갖다가 지금 완화됐다고 지금 국민소통수석이라고 한 자가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소득주도 성장 낙인 찍지 말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된다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이렇게 자화자찬 할 수 있는 성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이 결과를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저임금 근로자 비중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기간에 이 고용 현황, 고용의 질이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까 세금 뿌려가지고 인위적인 정규직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거를 추진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문제 종합적인 해결 추진을 갖다가 국정과제로 채택해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세금 썼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갖은 추진 내용 자의적으로 설정하고 선전하고 그렇게 했지만 딱 살펴봐야 될 지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수와 정규직과 임금 격차에 이걸 두 가지만 살펴보면 됩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기인 2016년 당시 비정규직 근로자 수 615만 6천 명, 전체 임금 근로자 대비 32%,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 2020년 742만 6천 명, 615만 6천 명 대 742만 6천 명, 비중은 36.3%. 어떻습니까? 이게 과연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바꾼 소득주도 성장, 이거 자화자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격차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당시 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83만 6천 원,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의 53.3% 수준인 151만 1천 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2020년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금 비중이 53.3%에서 52.9%로 떨어졌습니다. 임금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이 임금 차이는 2004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악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얘기하고 노동 소득 분배율을 얘기하고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또 뭔 얘기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체 뭡니까? 무슨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통계만 이렇게 싹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뭔가 진짜 성과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런 거 보면은 소득주도 성장 이걸 보면은 문재인 정권은 국정 운영 능력도 없고 이 문재인 정권 지금까지 한 인사들이 한 언행을 보면 국민에 대한 기본 예의도 없고 왜냐면 막 자기한테 유리한 통계만 갖다 쓰고 정작 지금 우리 실장을 제대로 알려준 통계는 갖다가 마치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그러니까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국민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고 이런 비판을 들을 만한 언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비판을 할 만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왜 임기 말까지 이런 비판을 자초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정신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비판을 자초하기보다는 제발 순조롭게 정권을 이양하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조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